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 네, 바로 선물입니다. 보통 기념일에 많이 주고받는데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크리스마스마다 산타클로스 선물, 어린이집 선물,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이 준비하는 엄마 아빠 선물, 이렇게 많게는 매년 3가지씩 선물을 준비하곤 했었답니다. 큰아이가 4학년쯤이었나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사실은 산타를 없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엄마 아빠 선물만 준비하면 되었고,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나서는 정말 간단한 선물만, 특히 올해는 제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치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죠. 아이들도 이제는 커서 각자 친구들을 만나서 성탄 전야와 성탄절을 보냈고요. 저는 교회 다녀오고요. 식구들 모두 각자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 작은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들고 들어온 거 있죠. 친구랑 밖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 생각나서 선물 사가지고 왔다면서요. 그리고서 큰아이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다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다 같이 홍제천 산책을 나가서 걷는 중에 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설레이는데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런 것 같다고. 트리도 없고 선물도 없이 올해를 보내니까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다고. 아이고, 애기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 들더라고요. 키가 많이 컸다고 다 큰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내년에는 귀찮아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요즘에는 선물 주고받기가 너무 쉽잖아요. 기프티콘으로 문자로.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보내는 선물에도 사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압니다. 물론 비싼 선물도 좋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라도 지인들에게 연하장이라도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첫 곡으로 멜로망스 선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도 서대문구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어떤 거죠?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 네. 연말 행사 치면 또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신년 맞이가 또 있잖아요. 네, 슬슬 무슨 얘기를 꺼내시려고. 네. 신촌에서 네.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한대요. 아, 그 뭐죠? 저 처음 들어봐요. 원래는 매년 네. 봉수대에서 이제 일출 맞는 행사를 네, 맞아요. 했었었거든요. 네. 서대문구에서. 네네. 근데 올해는 뭐 첫눈에 반하다 이래가지고 12월 31일 네, 일요일 날 네.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0분까지 00시 30분 그러니까 같이 그 카운트다운 하는 거 같이 보고 그 해가 넘어가는 그 그쵸. 시점에 그거 원래 보신각 우리는 보신각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근데 보신각에서 안 하고 신촌에서 또 따로 한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참 네. 네. 아니 그러면 그거를 콘서트 뭐 메인 공연으로는 네. 뭐 아프로 댄스 코리아, 뭐 어디든 프로젝트, 뭐 로맨틱 펀치 이런 분들 나와서 춤도 추고 뭐 공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네네네. 근데 그 정확한 장소가 있는 건가요? 그 정확한 장소는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하는데 딱 그 위치가 백화점 그 뒤쪽 골목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 하는 모 거예요. 백화점 그 네, 네, 네. 뒷골목. 네, 네네네. 맞아요. 네. 항상 거기에서 이제 신촌 행사하면 네. 항상 그 골목에서 맞아요. 네. 행사하잖아요. 네. 올해는 특히 그 스타광장하고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네. 축하 공연들은 또 물론이지만 네. 사전 공연을 신청해서 하는 게 또 뭐가 있나 봐요. 아, 사전 공연을 신청한다는 게그 일반 시민들이? 네네네. 아,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연? 네네. 메인 행사를 사전 접수해가지고 이제 아. 하는데 이제 거리 노래방이 있나 봐요. 자기 이제 노래 이제 네네네네. 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접수하는 거죠. 아니 그거 음. 그런 거 간혹 하잖아요, 어디 네. 가면. 네네네. 그런데 꼭 경품이 있어야 되는데.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네. 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또 해요. 그러니까 약간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고 노래방도 일단은 사전 접수를 받아서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구글 폼 사전 접수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QR코드 찍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 저는 왜 몇 년 전부터 네네. 우리나라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도 이제 즐겨보는 그 중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해 이렇게 끊임없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아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많은가 하는 신기해. 신기하고 아니 다른 나라도 이런가?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약간 진짜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뽕으로 가는. 아니 진짜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네.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그 중에서 이제 막 즐겨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정말 어떤 참가자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고 좋아서 진짜 무한 반복해서 아, 네. 가수 데뷔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음원을 갖다가 막 무한 반복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죠. 취향이라는 네. 게 다들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노래방도 저 진짜 얼마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올지 또 기대가 그러니까요. 되네요. 네. 아, 네. 이 거리 노래방도 또 거리 노래방이지만 네. 또 하나의 이벤트가 더 있는데 네. 신촌 프로포즈 네 이벤트가 있어요. 저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저 이벤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사실 이벤트라는 게 네.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깜짝 놀래켜주는 원래 게 그렇지. 이벤트잖아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거 정말 대대적으로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네. 왜 영화나 우리가 보면 그런 거 막 뭐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이런 거.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 나 안 받아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막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공공 장소에서 너무 싫거든요. 네, 아유, 이거 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약간
이렇게 사전에 귀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서로 조금 그쵸. 그쵸?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 음.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맞지. 거기 가서 거절당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거절하기도 못해가지고 승낙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더 문제네요. 거절을 못해서 승낙하는 거. 그렇죠. 맙소사. 그런 사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사전에 약간의 그 힌트를 네. 상대에게 줘서 어색하고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일부러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공공연하게 네.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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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다. 근데 그거는 네. 저희가 생각만 해도 약간.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살아본 사람들로서 그게 그렇게 이렇게 장기적인 관계에 그렇게 좋지만은 호의적인 호의적이진 않다는 거. 아니 근데 또 우리 제이 선생님이랑 저만 또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그렇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네. 네네. 네, 어쨌든 네. 이런 사전 접수해요. 구글 네, 폼으로 이제 접수하시면 되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QR 코드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거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관객들은 또 굉장히 네.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누군가의 그 정말 희생으로. 기쁜 사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02330-141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가서 보시면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가 아까 그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번 성탄절에 진짜 완전 집에만 있었거든요. 네, 저는 거의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 곳곳에서 특히 그쵸. 서울시 광장이랑 이런 곳에 페스타, 서울 페스타. 네,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네. 좀 나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가 갔다 왔다고 사진도 또 보냈는데요. 엄청 네. 반짝반짝 예쁘더라고요. 광화문이.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네. 안산 봉수대 네. 말씀 한번 또 드리려고요. 왜냐면 올해 그러니까 23년 1월 1일에도 안산 봉수대에서 일출 행사가 네네네.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사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는 그런 소식이 없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으로는 주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쵸. 이 지역에서는 네. 그 행사가 뭐 정말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지가 꽤 좀 됐죠. 네, 맞아요. 네네. 여기 1월 1일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 서대문구에서 저도 가본 적이 있고요. 일출 네. 보려고 가지 네, 않나 싶은 새벽 생각이 들 5시에. 정도로. 네. 여기가 이제 300m도 안 되는데 네. 일단 봉수대에 올라가면 네. 서울 시내 전체를 맞아요.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일단 서대문구청 안산 그 뒤편으로 네. 만남의 광장 입구에서 출발하시면 한 2-30분 정도 오르다 보면 약수터 지나고 무학정 지나고 헬기장 헬기장 지나면 또 바로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 무학정 지나는 거는 이제 네. 둘레길 돌아가는 걸 맞아요. 저는 직선 코스로 근데 이제 딱 그 완전 급경사. 무학정을 지날 때부터는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엄청 거기. 급경사입니다. 맞아요. 네네네. 네. 이 보통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산 잘 탄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 2-3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무학정 지나자마자부터는 완전히 그냥 계속 계단이거든요. 경사가 좀 급해지기 시작하고. 네네네. 네, 맞아요. 제가 일출 시간 찾아봤더니요. 네. 24년 1월 1일은 7시 48분에 네. 일출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서울에 해 뜨는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럴 거면 한 1시간 전에는 출발하셔야 그쵸.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네. 친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만나서 올라갔을 때는 네네. 거기 뭐 방송국에서 취재도 와 있었었고 네네네. 그리고 떡을 나눠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떡도 받아가지고 네네. 일출 보고 앉아서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네. 그게 소식이 안 나왔어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날은 가실 것 같아요. 해맞이를 하러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동네에 조그만 그런 산악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데에서도 많아요. 네. 무조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전 7시 48분에 맞춰서 네. 한번 새해 해 뜨는 걸 보면서 또 이제 새해의 다짐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매년 그렇죠. 다짐하지만 네. 사실 그 매년 다짐하는 그 작심 삼일이 계속 또 3일씩 연장되고 하면 또 좋잖아요. 네. 그냥 상쾌한 기분으로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네네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네. 명동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대요. 아, 진짜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서울에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연말연시니까 네. 명동 콜링 듣고 싶어서요. 네. 카더가든 명동 콜링 듣고 마지막 소식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Oh darling 떠나가나요 새벽 별빛 고운 눈 위에 떨어져 발자국만 남겨두고 떠나가나요 크리스마스 저녁 명동거리 수많은 연인들 누굴 약 올리나 갑자기 죽들이 춤을 추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갑자기 추억들이 춤을 추네 쇼윈도 비친 내 모습 인간이 아냐 믿을 수 없어 밤하늘 보름달만 바라보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불면 어디론가 떠나가 나의 조각되어 생각해보면 영화 같았지 관객도 없고 그 장도 없는 언제나 우리 둘은 영화였지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아유, 노래 잘하네요, 진짜. 네. 이 카더가든 이 사람도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네. 제 기억에도 네. 어떻게 다들 이렇게 다들 노래를 잘해? 저 끝도 없이 나와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샘 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마지막 소식은요. 네.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아유, 세상에 그 얼마 만에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당일날 눈이 오긴 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왔죠, 또. 네. 이브에도 오고 성탄절에도 네네네. 오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눈 내리면 자기네 집 앞에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 시작은 성탄절에 눈 왔다고 얼마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그래놓고 그러니까요. 눈 치우자는 얘기를 네 역시 아니,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착각을 크게 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는 걸 남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되게 상식과 네. 공중도덕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네, 알려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내 집 앞에 그리고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내가 치워야 돼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안 치운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잡혀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눈이 왔을 때 바로 치우면 치우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가 한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을 때처럼 이렇게 한파가 오거나 그러면 바닥이 이제 살짝 녹은 상태에서 얼어버리면 얘가 맞아요. 낙상 사고도 위험이 네, 많아지고. 진짜 너무 위험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좀 제때제때 치웁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 집 앞은 좀 내 점포 앞엔 내가 네. 좀 치웠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저처럼 이렇게 주택 사시는 분들. 맞아요. 네, 대문 앞에서 1m까지는 본인이 치우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게 앞에는 보도 있죠. 네. 인도 전체는 치우셔야 돼요. 내 가게 앞에 인도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본인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왜냐면 그것도 물론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척척해지는 거. 바닥이 척척해지고 그 신발에 그 척척하고 이렇게 더러운 신발을 네. 집 안으로 신고 들어와서 그 현관 앞이 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신발을 털고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네. 바지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묻어요. 제 걸음걸이가 뭐가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척척한 거리 돌아다니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좀 치웁시다. 네. 네, 치우는 게 맞고. 네. 아, 그리고 근데, 네. 사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사실 빨리 버스 정류장 치우셔야 되고 또 이제 지하철 근처 빨리 치우셔야 되고 이러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 골목까지 그렇죠. 다 치우실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려워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자기가 사는 그 동네와 네. 우리가 그걸 얼마나 도시에 생각하면- 살면서 편안하게 삽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편안함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네. 어느 정도의 이런 책임감 있는 행동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니 저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제설함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 우리가 네, 네. 다들 신경을 좀 안 쓰고 봐서 그렇지만 그 노란색 통에 또는 하늘색 통에 제설함들이 다들 있는데요. 네. 고가차도나 또 고갯길 또 그리고 이제 상습으로 결빙되는 지역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응달진 곳 그런 네. 데는 해야 잘 안 되는 곳에는 항상 제설함들이 있습니다. 네. 제설함 열어보시면 거기 안에 제설제들이 다 들어있는데 네. 혹시라도 제설제가 안 들어있는 경우라면 또는 제설함 안에 뭐 쓰레기가 들어있다거나 이러면 동주민센터 또는 120번에 신고하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각자 집에서도요. 저처럼 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 제설제를 동주민센터에 가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네네. 저처럼 주택 사는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요. 오. 제설제 받으러 왔어요. 저 어디 동 몇 호에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번지수 얘기하시면 이름 쓰고 그리고 주소 쓰고 사인만 하시면 제설제 줍니다.
저 몰랐어요. 그건 네네.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사서 구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사도 괜찮아요. 어, 다들 이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이거 음.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네네. 어. 주민센터 가셔서 말씀하시면 제설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자기네 집 주소하고 사인하고 이러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쵸. 네. 할 수 있죠. 당연할 수 있죠. 뭐, 네네. 제 이름이 뭐라고. 근데 한 번에 주실 때 조금 무거운 푸대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져갈 무거운 거를 마련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이 뭐라 그러죠? 끌차 같은 거 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오시면 네. 또 장바구니 바퀴 달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가지고 오셔서 담아 가시면 가져가실 때도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렇구나. 왜냐면 저희 집도 다세대 네. 주택이어가지고 네네네네. 이렇게 바로 현관문 나서면 이렇게 외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눈이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계단 같은데 또 네. 이제 언덕길 같은데 있는 집에는 특히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연석 밟으시면 안 돼요. 네. 눈 오는 날, 비 오는 미끄러지기 날. 십상이죠. 연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하수구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밟지 마세요. 엄청 위험해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쪽이 그 산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주택이 있는 곳이 사실 평지인 곳보다는 경사가 그렇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경사가 급한 곳, 특히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게 좀 약간 경사가 오르막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데는 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다 도로 밑에 열선을 깔잖아요. 네. 열선을 깔아도 저 되게 조마조마할 때가 있는 게 네. 저는 그럴 때 실감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100세 시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네. 늘어나는 게 네.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때가 이제 그렇게 겨울에 막 눈 쌓였을 때 오르막길 오르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좀 조심하고 우리 진짜 저번 주에 네. 제이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 녹음하고 가는데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못하고 우산을 지팡이처럼 이렇게 짚고 가는 거 우리 제이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봤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저희 윗집, 옆집, 앞집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잘 제설제 있어도 그거를 앞에 본인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다 못하실 때 네네. 조금 젊은 사람들이 네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좀 해주면 그것도 네. 아마 되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다치다 보니까 진짜 이 낙상하시는 분들 많이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내 집, 내 점포 앞에 눈은 내가 치우는 걸로. 네. 겨울철에 안전한 환경을 우리 같이 함께 좀 네, 만들어 맞아요.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선곡해봤습니다. 빌리 조엘의 To Make You Feel My Love 네. 들을게요. 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1,000,000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ould never do
can make you happy, make your dreams come true. There's nothing that I would not d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to make you feel my love. There i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또 제이 선생님께서 엄청 재미있는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네. 제목이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라는 제목의 그림책이고요. 네. 작가는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네. 글작가, 그림작가 다 이 한 분이시고요. 이세진 옮김 그리고 미디어 창비에서 출간이 됐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라는 작가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분의 출간되는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곤 하는데 네네네.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는 이탈리아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탈리아 분이신데 지금 거점은 프랑스 네, 그렇게. 파리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사실 이제 처음 이분의 책을 만났을 때는 이분의 되게 자유로운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이제 점점 이분이 꽤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다작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뭐 저는 매년 이렇게 어디서 자꾸 책이 네. 나왔더라 이런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번역돼서 출간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전업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도 좀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이제 상들도 많이 받으신 네네. 조금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 유명하시고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이시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요즘에 네.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분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활동들을 하세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이제 번역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건너 아는 지인분이 네. 이제 이분의 책을 출간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을 내용이 전쟁 관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새 책을 내시면서 네.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난민들이나 그런 쪽에 도움을 주고자 전액을 다 기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무도 책을 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뭐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책을 내주겠다는 이렇게 출판사들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이 출간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 책을 안 낸, 그 책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저런. 그래갖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네. 원래 출판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책방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완전 관련 업계 무슨 전공자나 뭣도 아니세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그거를 출판사를 등록을 해가지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번역가를 섭외하고 네. 그걸 자비로 다 준비하고 계셔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아니 진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라면 네. 근데 저는 좀 되게 한편으로 자본의 논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뜻 출판사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네. 왜냐면 지식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이분이 굉장히 어떤 그런 사회적 의식을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게 2017년인가? 네. 그래요. 네.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다가 네. 다시 한번 방송 준비를 하면서 봤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뭐 또 줄거리를 사실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게 엄마와 아이가 나오죠. 네. 근데 이 엄마와 아이가 매번 여름 방학을 보내던 별장 같은 곳,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방학을 보내던 그곳에 둘이 찾아가요. 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자랐어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한 초등학생 정도? 네, 나이 돼 보이는 아이인데 이제는 그런 별장에서 이제 노는 게 재미가 없고 이 엄마도 그 별장에 일거리를 싸들고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는 하루 종일 별장 안에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게임기만 들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엄마와의 다툼 이후에 아이가 다시 그 별장 바깥으로 나가서 숲속에서 겪는 그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엄마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아기가 요 정도 크면 네. 그래 뭐 내 손 타지 않아도 자기 혼자 좀 잘 있겠지 이런 네. 생각으로 게임기 하나 던져주고 네네. 아니면 뭐 저 때는 뭐 책 던져주든지 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있어라 엄마 방해하지 마 이러는 네. 거 있잖아요. 요새 사실은 스마트폰만 쥐어주면 그렇죠, 맞아요. 각자 너무나 다 잘 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을 되게 오히려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굳이 어떤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정말 너무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면서 유모차 앞에 태블릿 PC를 고정시켜 놓고 네. 있는 엄마들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제가. 근데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엄마들도 진짜 너무 힘든데 힘드니까 자기 시간을 너무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적으로 비판받을 일만은 아니다라는 좀 그런 다른 관점을 갖기는 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정말 너무 어린 아이부터 이 영상 미디어 기기를 맞아요. 그야말로 끼고 살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도 너무 아실 거예요. 그것이 주는 어떤 영향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것인지 너무 알고 그렇지만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미 시대이기인 것도 아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약간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큰애 때만 해도 큰애는 06년생이고 네. 작은애는 08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게
작은 애가 막 크기 시작했을 때 그때쯤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가 네네네. 됐었었고 네. 큰 아이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뽀로로가 애기 키웠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일본에서 넘어온 음. 그런 호랑이 나오는 그 뽀뽀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그 호랑이가 우리 아들 키웠다. 이런 그쵸, 이야기들 그쵸, 진짜 반농담 반진담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애기들 텔레비전 많이 보여주면 바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바보 상자라고 불렀죠. 텔레비전 바보 상자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틀 때는 그 텔레비전이 정말 너무나 자극적인 그냥 미디어였던 거예요. 네. 우리 때는. 그렇죠. 우리한테는 자극적이었던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텔레비전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가 재미가 않은 없어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크는 막 스마트폰을 너무나 쉽게 접하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진짜 아무런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텔레비전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예, 세대에서 태어난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뇌가 좀 바뀌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아니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네. 뇌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그런 강의 같은 거를 많이 듣는 편인데 그것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고 체계 자체가 음.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숲에서 보낸 이런 하루가 그 스마트폰 기기 틈 사이에 좀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숲 체험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고 뭐 네. 숲 놀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맞아요. 있잖아요.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뭐 텃밭 체험 뭐 이런 네, 것들도 그러니까 있고. 그것도 이게 정말 시대적인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행위를 해야만 그렇죠. 수- 시켜야 되는 일인 네, 거죠. 네, 시켜야 되는 일이고 아 저는 그런 데서 약간 어쩔 때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기도 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저 애기들 어렸을 때 막 애기들 데리고 산에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산에 가고 등산하고 애기들 데리고 저희는 워낙에 이런 그쵸 주변이 또 환경이 잘 돼 워낙- 있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로 네, 산책로고 맞아요. 네. 바로 등산로고 막 네, 이러니까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저희 큰애는 그런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엄마랑 왜 밖에서 엄청 많이 놀았잖아. 얼굴 음. 시커매지게 놀았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작은 애는 사실 잘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뭐 완벽하게 어떤 근거를 가진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 성장하는 아주 어렸을 때 자연에서 겪은 그런 것들이 네. 크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의 기반을 다진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른 삶을 살더라도 그게 원초적인 어떤 경험이라서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그런 정서로 회귀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저는 그 중림동이라고 그 산동네에 살았었거든요. 네네네. 거기는 바로 산이었거든요. 네. 진짜 한 조금만 가면 바로 산이었어요. 산동네처럼. 맞아요.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서울에 그런 뭐 땅 파먹고 놀았다고 막 이런 얘기도 저도요.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아까 제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그 어렸을 때 그런 정서들이 다들 기억난다는 그 말이 나는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정서를 네. 차지하고 있어서 그 사회에 우리가 뭐 커서 다른 사회 집단에 생활을 하더라도 네. 결국 이렇게 그 시기를 거쳐 나이가 들면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나요. 제가 아는 분이 몽골의 일 때문에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몽골에서는 이제 유목민들이 그나 양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양고기의 가장 기름진 부분 있죠. 그 부분 기름 덩어리를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왜 그 좀 지나면 이렇게 젖꼭지 물리듯이 그걸 물리는 거예요. 그 맛이
민족의 그냥 태초의 맛인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된 맛은 내가 그 맛을 중간에 잃어버려도 그쵸.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미각은, 그 태초의 미각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정서가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인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이제 중장년의 나이대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도 도봉산 바로 아래 살았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문 열면 진짜 5분 거리에 뒷산이 도봉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딸기 따먹고 정말 그때는 제가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아카시아 따먹고. 네, 사루비아 따먹고 뭐 하여튼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산에 돌아다니다가 애들이랑 그러니까요. 밥 먹으러 저녁 때 내려오는 그 생활이 저의 유년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에 있는 주인공 아이가 네. 막 비 오는데 나가가지고 막 첨벙첨벙 막 빗속에 네네네. 진흙탕을 막 걷고 막 달팽이 만나고 막 뭐 버섯 만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네. 늘상 하고 놀았던 그냥 네, 소꿉장난 같은 네. 그런 일들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서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서 서울의 굉장히 복잡한 도심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어도 지금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정서를 이렇게 회귀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 이렇게 온 별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매년 여름방학마다 가족이 지냈던 별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이제 완전 아기가 아닌 거죠.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 곧대로 듣고 그런 나이가 이제 아닌 거죠. 사춘기에 접어들 것 같은 나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아무리 그렇게 놀았어도 게임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서 놀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애가 비가 막 오는 가운데 우비를 입고 숲속으로 거의 이렇게 내몰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기를 우연히 연못 속에 빠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기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아마 스마트폰 뺏으면 당황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이가 예전의 기억들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변에 식물도 보고 네. 달팽이도 보고 비도 맛보고 만져보고 이게 굉장히 신체가 주는 감각적인 체험인 거죠. 네, 네. 미디어 같은 것들이 줄 수 없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의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신체적인 경험까지 감각까지 자극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만지는 것과는 또 다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냄새 맡고 네. 만지고 맛보고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닿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직접.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진짜 증강현실에서는 사실 뭐 100%다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뇌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뇌과학의 그런 뇌파나 이런 거를 검사하면 실제 체험한 것 같은 뇌파를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서는 저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하고 아이가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맞아주죠. 네. 이 그림책에서. 그러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따뜻한 코코아를 그냥 나눠 먹어요. 그림책은 사실 그냥 그렇게 끝나요. 네. 저는 사실 네.
그거 조금 궁금했어요. 네. 아기가 밖에서 막 놀다가 들어와서 거울을 봤을 때 아빠 얼굴을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애가 그래요. 아, 아빠 같았으면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네네. 아빠였으면 나랑 뭐 밖에서 놀았을 텐데.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사실 여기를 별장을 온 게 아빠랑 같이 안 왔잖아요. 맞아요. 그 뭔가 숨겨진 어떤 이렇게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느낌.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아빠 얼굴 같이 느껴져서 큰 소리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아빠랑 같이, 그러니까 아빠의 얼굴이 보이는 아이와 같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제가 또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아빠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잠깐 나오죠. 네. 엄마는 막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빠였으면 나를 데리고 재밌게 놀아주고 웃어줬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참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울에 그렇게 막 신나게 놀고 온 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그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상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닮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는 네, 그렇게도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숲속에서의 이 모험들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생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생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특히나 아이들한테 많이 느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생기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충분하게 충족돼서 이렇게 돌아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책을 아마 지금의 현실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디어 기기를 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요. 좀 특별히 다른 환경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일 텐데 이런 책이 잠깐이라도 거기서 거리를 두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라나델레이의 Say Yes to Heaven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빠빠. If you dance, I'll dance. And if you don't, I'll dance anyway. Give peace a chance. Let the fear you have fall away.